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깥에 제 명상실 밖을 보니까 오늘 이제 방달보다 조금 큰 달이 됐네요. 바로 옆에 샛별이 엄청 밝게 빛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성과 저 달, 저 금성을 옛날에는 그 졸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몽고 말로는 철몬이라 그랬고요. 그 철몬이 나중에 이제 주몽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란 말이 고주몽이란 말이 고시성을 가진 금성이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밤하늘 보니까 하도 달도 밝고 분가산 위에 떠 있는 금성이 빛나가지고 저 일월성신이라고 이름 붙이진 우리 옛 조상들 그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별의 순간이 왔네. 우리 김종인 그저 우리 늙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자리를 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옛날부터 그 금성을 이제 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성, 저기 졸본, 철몬, 그 졸본부여, 고구려죠, 북부여.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래 들어서 이제 이런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각 당들이 설치고 시작을 하니까 한참 신난 사람들이 이제 점술사들입니다. 미래 예측자들, 그리고 운명론자들, 사주론자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의 세계에 대해서, 미래 예측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점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그 직업이죠. 점술사들이. 그럼 어느 권력자들 할 것 없이 자기 옆에는 항상 이제 점술사를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위한 주 수단으로서 이제 점술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뭐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 날짜를 잡는 것도 점술사들, 이기고 질 것 같은 그래 성패를 예측하는 것도 점술사들. 뭐 이거는 우리 동양뿐만 아니고 동양 어디를 가나 똑같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일대 그 도시국가 시절에도 그 신전, 사제, 한마디로 다 점술사들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역점이었죠. 이제 주역점을 어떻게 치느냐. 그 주역을 서양에다가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이제 칼 융인데요. 이게 프로이드의 저자, 그 심리학자, 무의식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설명한 사람인데, 그 주역을 서양에 번역할 때 변화의 서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이제 냈습니다. The Book of Change, 이제 변화의 서. 그 역이란 말 자체가 주나라 시대의 역. 그 중국 역사의 시초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할 때 주 문왕이 하도와 낙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슴 등에 그려진 글자를 보고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자란 말이 우리가 시울 이자가 아니라 바뀔 역자라 그러거든요. 주나라 시대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도를 쫓아가는 그 학을 주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도 주역은 꼭 등장을 했거든요. 그 진시황이 그 분서경유라 그래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불살랐을 때 그 주역책을 놔둔 것이 저건 점수 아니냐, 놔두라 이래가 놔둔 겁니다. 점 보는 책이라고. 근데 그 점을 제대로 보려면은 좀 전문용어로 이제 의식의 무화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텅 빈 상태에서 하늘과 하나 되는 경지가 되면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 점집에 불티나게 댕기죠. 어느 놈이 용하다, 누가 잘 맞춘다. 그래서 명리학자 찾아다니고 점 보는데 그 의식의 무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큰 무당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럼 큰 무당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곳 한 곳에 접속이 가능한 무당일 우리가 큰 무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군 환웅을 큰 무당이라고 한 이유가 원하는 부분에 자기 스스로를 평소에 수련을 통해서 생각 에너지를 사심으로 갖다가 뭉치지 아니하고 존재와 하나 되는 경지에 텅 빈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원하고자 하는 상을 탁 그리면은 거기에 접속이 됩니다. 그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이 286 정도 되는 컴퓨터 사양이라면은 수련자들은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하는 것은 연산작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점점점 존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의식의 무화 작업은 슈퍼컴퓨터의 경지를 넘어선 완전한 존재와 하나 되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무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잡았을 때 그곳으로 에너지가 딱 집결돼 가지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년 3월 9일이 되면은 반드시 대통령 한 명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있는 이 주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대권을 잡는다고 탁탁탁 드러났는데 그들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점술사들, 명리학자들, 신점 치는 무당들 한철 만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짱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점치는 것은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시민은 누군가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이 때문에 떡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치면 또 다르고 모레 치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왜? 하늘 기온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땅 기온은 좀 굳어진 상태에서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만은 하늘 기온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의 기온에 제대로 접속을 하는 그 시간이 하늘이 먼저 변하고 변한 그 에너지가 땅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 만물에 대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말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옛날 점성술사들은 통상 90일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일로 치죠. 100일 전이 돼야 점을 치면은 거기에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100일 전이면 언제입니까? 아마 12월 초가 될걸요. 그 12월 초쯤 해가지고 드러나는 신점을 치는 용한 사람들의 12월 초에 발표하는 그게 거의 좀 맞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그 의식의 무화 작업은 이 생각 에너지에 사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 어디 제가 한 이 댓글에 사람을 보는 해안이 없어서 뭐 도사도 도사 같지 않다는 그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사람 보는 거는요 하늘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 개개인이 하늘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가 과연 하늘의 뜻과 맞닿을 할 때 그때에 이게 기운은 변화하거든요. 그 사람 보라. 솔직히 저는 사람 잘 못 봅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제 양반 기혈순환이 이래 돌아가고 저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알아차리지. 그리고 1대1로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의 기운 에너지를 제 몸으로 오픈시켰을 때 제 스스로가 무화가 됐을 때는 그 사람 기운이 저한테 비치기 때문에
비치는 기운만 그냥 그때만 알 뿐이지 잘 모릅니다. 이 점이라는 세계도요. 이거 이제 미래 예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느 대학원 대학교는 그 학과도 있습니다. 미래 예측학과. 이게 학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싶은 점술사들이 그 와서 많이 보거든요. 학위를 많이 받아가고 그걸 내리고 우리 불교 천태종에서 만든 대학이 그 동양대학원 대학교거든요. 그 미래 예측학과에 있습니다. 그 신전 보는 무당들도 많이 오고 사주 명량제들도 많이 오고 하는 곳인데 뭐 끊임없이 배출되더만요. 그 성북동에 있는데 건물은 조그만합니다. 근데 뭐 거기도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미래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는 것이 핵심이 점이거든요. 근데 주역점은 말이죠. 뭐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천지 자연과 감흥을 해가지고 보느냐. 황하강 유역에서 나는 갈대를 가지고 점을 볼 수 있는 책을 만듭니다. 이게 책이라는 게 50개들이 갈대 50개의 한 묶음을 책이라 그러거든요. 그 갈대를 중국말로 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갈대의 묶음 책을 시책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정부 시책 하는 게 미래를 대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주역점을 위한 묶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부 시책을 줄여가지고 정책이라 그러거든요. 그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가겠다 하는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도 점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 50개들이 한 묶음을 책이라 그러면은 그 이제 의식의 무화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쭉 한번 들어갔다가 완전하게 내가 하늘과 하나 됐다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정책을 갖다 정부 시책, 자 전쟁을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면은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 yes, no 그 두 개를 가지고 탁 뽑아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거는 버리고요. 두 번째 뽑은 걸, 한 개를 뽑은 거를 우리가 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뽑아서 가만히 놓고 요 세 개를 뽑아놓은 이 묶음을 갖다가 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괴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뽑고 세 번째 뽑고 9개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주역의 자연 논리 그게 구궁팔괴라 그러거든요. 9개가 우주를 전체 설명하는 모든 수의 완성수이기 때문에 9개를 딱 보면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 점괘를 뽑아냅니다. 점괘가 3개짜리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3개짜리 묶음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것이 주역 점술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해석의 내용이거든요. 점괘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점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부 자연 현상을 갖다가 8개를 갖다가 다 풀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점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자연 현상이 뭡니까? 주역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개짜리를 갖다 4개로 이루어진 게 이 점괘입니다. 점괘. 근데 그게 이게 건, 곤, 감, 리, 오, 소, 손, 택 8가지거든요. 자연 현상입니다. 하늘, 땅, 바람, 물,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건데 이제 그것들이 한 3개가 묶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괴가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의식의 모아 작업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그럼 제일 밑에 있는 3개, 중간에 3개, 꼭대기 3개, 시작과 중간과 결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인간의 운명도 그런 식으로 칩니다. 초년, 중년, 말년식으로. 그런데 이 점괘가 다 맞느냐? 뛰어난 점성술사들은 해석을 잘해가지고 맞춥니다. 왜? 자기가 천지와 하나 돼가지고 변화의 법칙을 그 중에 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그 어떤 점을 치더라도 100일 전에 합니다. 100일 전에 점을 보고요.
그래서 100일 후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자, 내가 전쟁을 하고 싶다. 이 5호 16국 시대 또는 천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전나라, 연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자기 옆에 점성술사한테 물어봅니다. 저거 옆에 나라 먹고 싶은데 언제쯤 치면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녁부터 들어갑니다. 목욕 제기하고 의식의 모아 작업이라고 하는 그 의식 행위를 통하고 재단에 올라가거나 향을 피거나 절을 하거나 해가지고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뽑아내죠, 점괘를.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를 갖다가 점성술사가 마음에 들어있는 날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맞다 안 맞다 하면 그 다음 다시 100일 이런 식으로 가서 보거든요. 그렇게 점을 봤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점을 보고 전쟁했다는 거 잘 모르시죠? 전쟁의 장수들이나 한나라 또 기업의 대표들이나 또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점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장기 가지고 점을 봤습니다. 장기 알을 가지고. 그래서 알이 이래 움직이고 이럴 때 저래 움직이고 이럴 때 반드시 한산섬 밝은 달에 수루에 홀로 앉아서 의식의 무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점을 보고 이긴다 진다 전쟁 개시 일자가 언제다 이걸 보고 갔습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요, 그래 점을 본다는 것은 아주 약식으로 점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으로 그냥 점 보나 안 보나 알거든요. 오늘 뭐 누구를 만나는데 그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찝찝하거나 하고 불확실할 때 동전 가지고 보잖아요. 괴를 세 개를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동전을 싹 집어 던져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수냐 거리냐 그래 그 세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세 개를 가지고 괴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효가 나오고 세 번을 하면 괴가 나오니까 뭐 그에 대한 해설 쓰는 주역 책 보면 해설이 나오시니까 이게 지천태 괴다 뭐 무슨 괴다 하고 나오면 읽어보면은 에이씨 근데 그런 식으로 정해진 운명에 나를 맡긴다 하는 것은 우리 수행자의 끝에 가본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거든요.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권한은 내가 있으니까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그걸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걸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맡겨놓은 상태에서 선택이 결과로 간 것이 지금의 내 삶의 종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의지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일어난 그 결과는 지금의 내가 발 디딘 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점법을 갖다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주역점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지문점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딱 찍어가지고 나타나는 이 가지고 똑같이 8개 중에서 건공감리 오수 선택 중에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냐.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문점, 주역점, 바둑알, 동전 그리고 저 옛날 이 신비의 추 이걸 가지고 추로 보는 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해봐야 맞지도 않고요. 단지 이 점술 시장이 이제 사조라고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드는 신점 또는 사주 명리학 제도의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의 생업 수단으로서 점은 좋죠. 우리 수련자들은 그리고 도반님들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점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네요. 예, 고맙습니다.